사람 살려. 아이고 내 프로전현 잡아라. 잡아 프레 안 돼. 프레 어디가? 프로전현 잡아라. 잡아 프레 울음. 장터에서 팔려가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사라진 한 처녀 조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조치세 한양 남쪽의 한 고을산과 장터가 맞닿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봄바람이 장터를 흔들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거들가지 물이 오르고 꽃잎이 흩날리는 봄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처는 어떠세요? 프레 아름답군요. 당신처럼 프레 감사합니다. 프레.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프로 이것 음악 좀 보게. 프로 네. 아주 신선해 보여요. 프로 비켜주게. 조심하세요. 프로 생선 장수가 목청을 높이고 떡 장수 안기 손님을 불렀지요. 프로 아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짐꾼들은 등짐을 지고 바삐 오갔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장터 위로 내려앉는 오전이었지요. 그 장터 한켠에서 한 여자가 손목이 묶인 채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노비 상인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밧줄 한쪽 끝을 손에 준 채 여자를 끌고 장터를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헝클어진 긴 생머리가 봄바람에 흐트러졌지요. 꽃이 피어나는 계절과 달리 여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들이 힐끗보다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즉 또 노비 장사군 모른 척하세 남의 집이야. 장사꾼들의 외침과 소울음 소리가 뒤엉키는 봄날의 소란 속에 그 처지는 금세 묻혀버렸지요.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를 보았지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보았습니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보았지요. 그리고 바로 앞 물장수가 커다란 물통 2개를 양쪽에 걸어 멜대를 짊어진 채 좁은 길목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쪽 골목 끝으로 이어지는 틈새도 눈에 들어왔지요. 여자는 물장수가 바로 옆을 지나치는 순간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발을 걸었습니다. 물장수의 발목이 아니라 멜대 아래쪽, 물통 받침대를 발끝으로 힘껏 밀었지요. 동시에 온몸을 앞으로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프로 사람 살려, 프로 아이고, 뇌물, 프로 장터가 순간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난 거야? 저기 여자가 쓰러졌다. 비켜봐 비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심을 잃은 물장수의 멜대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커다란 물통이 장터 바닥에 쏟아지며 굉음이 울렸지요. 아이고 내 물이 바닥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좁은 길목 전체가 순식간에 미끄러워졌지요. 이게 뭐야? 미끄러워 비켜요. 비켜. 내 짐이 다 젖었짠. 이 사람아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짐꾼들이 고함을 질렀지요. 밧줄을 준 상인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밧줄이 순간 느슨해졌지요. 장터가 뒤집혔습니다. 여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상인이 2팔을 벌려 중심을 잡으려 허우적대는 바로 그 순간 여자는 줄을 있는 힘껏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상인의 손에서 줄끝이 스르르 빠져나왔지요. 상인이 물 위에서 발이 완전히 헛돌며 그대로 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다리가 엉켜 버듬거렸으나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전현 잡아라. 잡아. 상인이 바닥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인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지요. 전현 잡아라. 잡아 프라이 안 돼. 프라이 어디가? 여자는 달아났습니다. 장터 끝으로 뛰었지요. 봄빛이 환하게 비치는 길로 몸을 던지듯 내달렸습니다. 뒤쫓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요. 숨이 끊어질 듯 가빠오고 귀가 먹하도록 심장이 뛰었습니다.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사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산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요. 꽃잎이 바람에 흩어지는 길 위에서 여자는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뛰어든 여자의 숨이 끊어질 듯 빠졌습니다. 손목에는 새끼줄이 여전히 감겨 있었고 발은 이미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렸지요. 본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으나 여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달렸지요. 희미하게 뒤쫓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아니면 심장 소리인지도 몰랐지요. 그 모습을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지요. 나무꾼이었습니다. 도끼를 손에 준 채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있었지요. 사내의 이름은 우진이었지요. 27살 이산 아래 마을에서 나so 자란 평민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일찍부터 혼자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팔아끼니 일을 이어온 사내였지요. 말이 없고 표정이 적었으나 몸 하나는 단단하였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산을 오른 덕에 산짐승도 피해 다니는 험한 비탈을 맨발처럼 드나드는 사내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끼를 들고 산을 오르는 것이 우진에게는 밥 먹는 일만큼이나 당연한 하루였지요.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나무를 찢고 가지를 쳐내며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 이상한 기척에 발걸음을 멈춘 참이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불규칙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우진은 도끼질을 멈추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멧돼지인가 싶었지요. 봄철 멧돼지를 잘못 만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죽이고 도끼자루를 두 손으로 단단히 쥐었지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지요.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지요.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자였지요. 헝클어진 긴 생머리의 손목에는 새끼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얼굴로 비틀거리다 그 자리에 쓰러지듯 무너졌지요. 우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뒤쫓아오는 자가 있는지 귀를 기울였지요. 바람 소리와 새소리 외에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그 자리에서 있었지요. 괜히 엮이면 귀찮은 일이 생길 터였습니다. 쫓는 자들이 있다면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요. 그냥 지나치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멈추었지요. 손목에 감긴 새끼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채로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숨을 참으며 버티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었지요. 우진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끼를 등에 걸치고 여자 곁으로 다가갔지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얼굴이 흑빛이었지요. 우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등에 업었지요.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산길이 아니었지요.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바위가 겹겹이 쌓인 쪽이었습니다. 좁고 험하여 길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지요. 그러나 우진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무꾼으로 이 산을 수년째 드나들며 자신만이 아는 길이었지요. 일반 사람은 발도 들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팔이 저려왔지요. 그러나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바위를 돌고 덤불을 헤치며 한참을 걸었지요. 산새 소리가 멀어지고 바람이 조용해지는 깊은 곳에 이르서야 우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작은 구멍이었지요. 한 사람이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비를 피하거나 산짐승을 피할 때 우진이 홀로 몸을 숨기던 곳이었지요. 우진은 여자를 아는 채 몸을 낮추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를 내려놓을 자리조차 없었지요.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대고 여자를 품에 안은 채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바위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우진 쪽으로 시선이 향하였지요. 우진은 말없이 물바가지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바로 말하였습니다. 도와줘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알리는 말처럼 들렸지요. 여자는 눈을 흔들리지 않은 채이어서 말하였습니다. 살려주면 값은 내가 치를게요.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여자를 보았지요. 손목에 붉게 파인 자국, 흙이 묻은 얼굴,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자의 손목에 감긴 새끼줄을 천천히 풀기 시작하였지요. 매듭이 단단하게 죄 있었습니다. 우진은 손톱으로 매듭을 하나씩 느슨하게 만들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더 놀랄까봐 숨소리도 낮추었지요. 줄이 풀렸습니다. 손목에 붉게 파인 자국이 드러났지요. 우진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풀린 새끼줄을 조용히 구석에 밀어두었지요. 여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그 떨림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지요. 품에 안긴 여자의 몸이 잘게 흔들릴 때마다 우진은 괜히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지요. 그러나 이대로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지요. 우진은 그저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우진이 짧게 말하였습니다. 나 아니면 여기를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여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지요. 바위 틈 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여자의 떨림이 아주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요. 둘은 그 좁은 공간 안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몰랐지요. 그러나 그 바위 틈에 작은 온기가 하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바위 틈 밖으로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우진은 잠시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러다 서영을 보며 짧게 말하였습니다. 내려가야겠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켰지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좁은 바위 틈에서 밤을 버티는 것도 오늘이 한계였지요.
우진이 앞장서고 여자가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산길을 골라 내려갔지요. 마을 어귀를 돌아 외진 곳에 자리한 집 앞에서 우진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무꾼의 집이었지요. 2칸짜리 초가집이었습니다. 기와도 없고 넓은 마당도 없었지요. 그러나 담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 가득히보다 높이 쌓인 장작 덤미가 마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구석구석 연장들이 쓰임새에 따라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으나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2칸이었지요. 한 칸은 우진이 쓰는 방이었고 나머지 한 칸은 연장과 짐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우진은 짐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여자에게 그 방을 내주었지요. 나슨요 하나를 꺼내 깔고는 말하였습니다. 누워 있으시오. 오진은 이미 문을 닫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히는 소리였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여자는요 위에 누운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낮고 좁은 천장이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저녁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장터에서 끌려다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붕이 있는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지요. 손에 죽그릇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박한 쌀죽이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우진은 그릇 하나를 여자 앞에 내려놓고 자신도 그 자리에 앉았지요. 여자는 몸을 일으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요.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허기가 집이 그 온기를 알아보는 듯하였지요.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우진도 말이 없었지요. 2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죽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여자가 낮게 말하였지요.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빛이 2 사람의 얼굴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지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영이에요. 우진은 빈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짧게 말하였지요. 우진이요? 이름 2 글자가 그 방 안에서 조용히 오갔습니다. 서영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불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비가 저를 팔았어요. 우진은 말이 없었지요. 도박빚을 갚으려고요. 딸이 노비로 팔려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더군요. 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빛이 서영의 얼굴 위에서 흔들렸지요. 노비로 살다 죽는 것이 제 팔자였나 봐요. 어차피 세상에서 저 같은 것은 그렇게 사는 거겠지요.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지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던 것이 이내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비에 대한 원망이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값으로 매겨진 삶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하였지요. 우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지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팔을 뻗었습니다. 서영의 어깨를 감싸지요. 서영은 처음에는 몸을 굳혔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이었지요. 그러나 그 손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힘이 풀리듯 기대어 울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서영은 어느 순간 눈이 감겼지요. 우진의 품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우진은 쉬이 잠들지 못하였지요. 품 안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서영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아까의 울음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그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진은 시선을 거두지 못하였지요. 하루 만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오늘 처음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혼자 생각하였지요. 이 사람 불씨가 낮게 타 들어갔지요. 우진은 서영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팔에 살며이 힘을 주었습니다. 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봄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어색하였지요. 우진은 밥그릇만 들여다보았고 서영은 괜히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지요. 우진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도끼를 챙기며 말하였지요. 나무하러 가오.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우진이 잠깐 서영을 보았지요.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 서영이 따라 걸으며 입을 열었지요. 이 나무는 뭐예요? 참나무요? 저건요? 소나무? 젖꽃은요? 저렇게 빨간 게 산에 피어있네. 진달래요. 먹을 수 있어요? 우진이 잠시 멈추었지요. 먹소. 서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달래 한 송이를 따서 입에 넣었지요. 달큼하고 풋풋한 맛이 혀 위에 번졌습니다.
어머 진짜 먹히네. 이 풀은요. 독은 없어요. 저 버섯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색이 저러면 독버섯이라던데 곰은 이 산에 있어요. 겨울에도 나무하러 와요. 겨울엔 눈이 많이 와요. 우지는 말없이 걸으면서 하나씩 짧게 답하였지요. 참나무, 소나무, 약초, 독버섯, 겨울산. 묻는 것마다 빠짐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서영은 그것이 신기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추었지요. 서영이 이번에는 바위에 낀 이끼를 손으로 만지며 또 무어라 묻고 있었습니다. 우지는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 보았지요. 이것저것 쉬지 않고 물어보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찮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지요. 우지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겉소. 투명스럽게 말하고 다시 앞장서 걸었지요.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산을 얼마나 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혼자요? 혼자오. 서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우진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에 도끼를 걸치고 묵묵히 걷는 뒷모습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이 산을 혼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요. 서영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우진이 잠깐 걸음을 늦추었지요.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서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우진이 도끼를 들었지요. 팔을 크게 들어올리더니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나무가 쪽 소리를 내며 쪼개졌지요. 한 번, 두 번 리듬이 생겼습니다. 들어올릴 때마다 팔뚝의 힘줄이 굵게 붉어졌지요. 가지를 쳐낼 때는 손목 하나로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나무가 떨어지는 자리도 매번 같았지요. 서영은 멀찌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눈이 갔지요. 딴 데를 보려 하였으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귀가 조금 달아오르는 것 같았지요. 서영은 괜히 발밑플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다 툭 말이 나왔지요. 당신 팔 힘이 좋네요. 우진이 도끼를 내리다 말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뒷목을 긁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우진은 다시 도끼를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 무렵 우진이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영을 보더니 짧게 말하였지요. 내일도 올 것이요? 서영은 잠깐 우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지요. 올게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서영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살며이 웃었지요. 집마당에 들어서자 저녁이 장작더미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방에 누웠으나 쉬이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낮에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지요. 도끼를 들던 팔산을 오르던 넓은 등, 귀끝이 붉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별것도 아닌데 혼자 중얼거렸으나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진도 잠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등을 돌리고 누웠으나 귀가 여전히 불럭은 채였습니다. 낮에들은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괜히 손을 쥐었다 폈다 하였습니다. 봄이 길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지는 약촉해는 법을 서영에게 보여주었지요. 뿌리와 잎, 냄새를 구분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것은 독이 있다. 이 냄새가 나면 약이 된다. 하나씩 짚어주었지요. 서영은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눈이 빠른 여자였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제법 솜씨가 붙었지요. 사흘째가 되자 우진보다 먼저 뿌리를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우진이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아 동전 몇 개를 손에 쥐어주었지요. 서영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동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이건 내가 번 거네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말이었지요. 우진이 짧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소. 서영은 그 한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묵직하게 들렸지요.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한 웃음이었으나 처음으로 나누는 가벼운 웃음이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우진이 마당 한켠에서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지요. 등잔불이 마당 끝까지 희미하게 닿았습니다. 서영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손이 크고 투박하였으나 조각을 다룰 때는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칼날이 나무 위를 지날 때마다 작은 부스러기가 소리 없이 떨어졌지요. 서영은 시선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을 깎던 우진이 작은 조각 하나를 서영 앞에 내밀었지요. 매화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영이 놀라 물었지요. 이건요? 우진은 잠시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요. 힘내라고. 서영은 매화를 손으로 천천히 만졌습니다. 작은 꽃잎 하나하나가 손끝에 느껴졌지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서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도망치는 얼굴이 아니었지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저녁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우진은 말은 적었으나 늘 곁에 있었지요. 장작이 떨어지기 전에 쌓아두었고 서영이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밥을 식지 않게 아궁이 앞에 두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채워지는 날들이었지요. 마당에 쌓인 장작 덤미 위로 저녁, 달빛이 내려앉았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우진이 산으로 올라가고 나자 서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장터 어귀에 이르자 빨래터가 보였습니다. 안악들이 모여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지요. 서영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빨래터 옆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하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영이 말하였지요. 빨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이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하녀가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한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다시 나왔지요. 들어오시오. 그렇게 첫 번째 집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집도 마찬가지였지요. 서영은 골목을 돌며 하나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집은 퇴자를 놓았고 어떤 집은 잠깐 생각하다 받아들였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서영은 새 집에서 빨래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 서영은 이른 아침부터 빨래터에 나갔지요. 빨래터에는 며칠치 빨랫감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소매를 걷고 물에 손을 담갔지요. 찬물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힘껏 두드렸지요. 한 번, 두 번 물을 갈아가며 거듭 헹구었습니다. 젖은 옷을 짜을 때마다 손이 저여왔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깃기도 맡았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어깨에 걸고 우물과 부엌을 오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아궁이 앞에 장작을 날랐지요. 양반과 사람들은 서영을 그냥 일꾼으로 보았습니다. 이름을 묻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이 쓸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 모습을 담장 밖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진이었지요. 산에서 내려오다 서영을 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빨랫감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아침에 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서영이었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마당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기울 때까지 장작을 패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지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우진은 쉬지 않았지요. 저녁이 되어 서영이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가득 쌓인 장작 덤미를 보았지요. 아침에 나갈 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품속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지요.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것들이 손 안에서 부딪혔지요. 서영은 엽전을 헝겊한 조각에 싸서 방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서영은 낮게 말하였지요. 하나씩 모으면 된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났지요. 우진이 들어오며 말하였습니다. 손 내밀어 보시오. 서영이 눈을 들었지요. 우진이 약초 단지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지요. 손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빨간 금이 가고 손바닥이 부어 있었지요. 우진은 말없이 약초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으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요. 서영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지요. 서영의 손 하나가 우진의 손바닥 안에다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서영이 말하였지요. 이건 빚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진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서영을 바라보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오늘 처음 다르게 보였지요. 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내는 여자였지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등잔불이 낮게 흔들렸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영은 마당으로 나왔지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하였지요. 마당에 쌓인 장작미가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하였지요.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해준 당신에게 이번엔 내가 버텨볼게요.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방창호지 너머로 등잔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지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이른 아침부터 양반가를 돌며 빨래를 하였지요.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 해가 기울어야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다푼이던 것이 이제는 한 집에서 10푼씩 받는 날도 생겼지요. 손이 빠르고 솜씨가 좋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맡기는 집도 셋에서 다섯으로 늘었지요. 저녁마다 방에 들어와 헝겊다리를 풀어 보는 것이 서영의 낙이었습니다. 엽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어보았지요. 아직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손에 잡히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하였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영은 빨랫감을 다 널고 나서 담장 아래 잠시 주저앉았지요.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손끝 갈라진 자리에 빨래물이 스며들어 쓰라지요. 은 하루 종일 구부렸다 폈다 하여 뻐근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멀게 들렸지요.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비 얼굴이 떠올랐지요. 장터에서 끌려가던 날도, 노비 상인 손에 넘겨지던 날도 그 아비는 딸의 얼굴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다시 먹해졌지요. 서영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헝겊에 쌓인 작은 것이 손끝에 닿았지요. 꺼내보았습니다. 나무 조각이었지요. 작은 매화꽃이 새겨진 조각이었습니다. 우진이 아무 말 없이 건네던 날이 떠올랐지요. 힘내라고. 서영은 매화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한참 바라보았지요. 투박하였으나 꽃잎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서영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꽃잎을 따라 그었지요. 쓰라리던 손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말하였지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매화 조각을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발걸음이 다시 빨래터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헝겊에 싸둔 엽전이 조금씩 묵직해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세 번째 양반과 일을 마치고 돌아서던 서영의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빨래터 앞이었습니다. 물가의 안악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채였지요.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여인이 둥글고 넓은 부채를 흔들고 있었지요. 꽃과 나비가 그려진 한지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얼굴은 시원하지 않은 듯 찡그려져 있었지요. 이거 왜 이리 무거워? 팔이 더 아프네. 옆에 앉은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손만 아프고 바람은 하나도 안 와. 또 다른 여인이 부채를 내려놓으며 말하였지요. 장터 부채는 다 거기서 거기야, 사나마.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집에서 쓰는 부채구나. 그때 낮에 일하던 양반가가 떠올랐지요. 대청마루에서 대감이 부채를 펼치던 모습이었습니다. 길고 얇은 부채였지요. 접었다 펴지는 형태였습니다. 흰비 바탕에 검은 선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사람들이 그 부채를 볼 때 바람보다 먼저 눈이 갔습니다. 들고 다니는 부채였지요. 서영은 빨래터 여인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무겁다, 약하다, 금방 망가진다는 말들이 귀에 맴돌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의 부채가 빨래물에 닿았지요. 물이 튀며 한지가 젖었습니다. 아이고, 또 젖었네. 여인이 짜증을 내며 부채를 들어 올렸지요. 종이가 물을 먹어 축늘 있었습니다. 살이 뒤틀리고 형태가 무너졌지요. 이건 한번 젖으면 끝이야. 금방 못 쓰게 돼. 여인이 부채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그 부채를 집어들었지요.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약하였지요. 살이 가늘고 종이가 얇았습니다.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지요. 서영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눈이 멈추었지요. 빨래터에 부채가 겹쳤습니다. 무겁다, 약하다. 물에 젖으면 끝이다. 그리고 양반가의 부채가 겹쳤지요. 가볍다, 단단하다. 접어서 품에 넣는다. 같은 부채인데 달랐습니다. 서영은 젖은 부채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같은 건데 다르네.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이 바뀌었지요. 햇빛 아래 흔들리는 부채들. 그것을 준 사람들의 얼굴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말하였지요. 이건 물건이 아니네. 바람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었지요. 서영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빨래터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우진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서영을 보았지요.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달라져 있었지요. 아침에 나갈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우진은 도끼질을 멈추고 서영을 바라보았지요. 서영은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부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이 짧게 물었지요. 부채를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가볍고 오래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요. 장터 사람도 쓸 수 있고 양반도 쓸 수 있는 것이요.
빨래터에서 보니 다들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무겁고 물에 젖으면 금방 망가진다고요. 그런데 양반가에서 보니 얇고 접히는 부채는 달랐어요. 가볍고 오래 갔지요. 말이 끝났습니다. 우진은 서영을 바라보았지요. 잠깐 생각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하였지요. 서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나무가 필요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일 올라갑시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이튿날 일은 새벽이었지요. 안개가 낀 산길을 우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서영이었습니다. 우진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냥 걸읍니다. 험하오, 우진이 말하였지요. 괜찮아요. 서영이 짧게 받았습니다. 우진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한참을 오르자 깊은 산속 대숲이 나타났습니다. 대나무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대숲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서늘하고 맑은 소리가 산속을 채웠지요. 우진이 대나무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렸지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것을 두드렸지요. 둔난 소리였습니다. 우진이 말하였지요. 들어보시오. 서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진이 다시 두드렸지요. 맑은 것, 둔난 것을 번갈아 두드렸습니다. 속이 다루어 서영의 눈이 커졌지요. 우진은 칼을 꺼내 대나무 겉을 조심스럽게 긁었습니다. 결을 보았지요. 색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말. 대신 손으로 짚어주었지요. 서영은 옆에서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몇 개를 골라냈지요. 곱고 단단한 데였습니다. 서영이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았지요. 이게 오래 가는 거네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레도 안 먹소. 서영이 고른 대나무를 들어보려 하였지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잃고 몸이 기울었지요. 우진이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손이 닿았지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지요. 짧은 정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대숲을 흔들었지요. 서영이 먼저 손을 거두었습니다. 괜히 대나무를 내려다 보았지요. 우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대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러나 귀끝이 조금 붉어져 있었지요. 베어낸 대나무를 내려다보는 서영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서영이 말하였지요. 이걸로 해보죠. 우진은 대를 어깨에 맨 채 말없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영이 그 뒤를 따랐지요. 둘이 같은 길로 내려갔습니다. 도망이 아니었지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운마감 마당에 대나무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전날 산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지요. 서영은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우진은 이미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준비하는 손이었지요. 우진이 대나무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돌렸지요.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낯선 냄새가 마당으로 번졌지요. 서영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대나무 색이 조금씩 변하였지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진이 짧게 답하였지요. 안 하면 썩소. 말은 짧고 과정은 무거웠습니다. 서영은 더 묻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나 우진이 대나무를 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지요. 일정한 두께로 쪼개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영이 따라해 보았지요. 손이 어색하였습니다. 칼이 미끄러졌지요. 손을 베일 뻔하였습니다. 우진이 바로 솥을 잡아 멈추었지요. 천천히요. 짧은 접촉이었습니다. 서영은 숨을 멈추었지요. 우진은 이미 손을 놓고 다시 제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다시 시작하였지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칼을 댔습니다. 살이 하나씩 갈라지기 시작하였지요. 둘이 마주 앉아 대나무를 맞추었습니다. 서영이 종이를 가져와 붙였지요. 그런데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으로 펴보았으나 종이가 울어버렸지요. 서영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지요. 그래도 끝까지 하였습니다. 어설픈 부채 하나가 완성되었지요. 서영은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비틀려 있었지요. 살이 맞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일으켜 보았지요. 힘이 약하였습니다. 종이가 흔들리며 소리났지요. 서영은 한참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아니네요. 좌절이었지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다시 대나무를 집어들었습니다. 불 위에 올렸지요. 다시 해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서영은 실패한 부채를 집어들었지요. 어디가 문제인지 하나씩 살폈습니다. 살이 고르지 않았지요. 종이가 약하였습니다. 붙이는 방식도 달라야 하였지요. 그러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바뀌었지요. 우진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진이 서영을 바라보았지요. 때는 당신이 고르고요. 붙이는 건 손 빠른 사람 쓰고요. 그림은 잘 그리는 사람 맡기면 돼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였지요. 그러다 짧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참 똑똑하오. 서영이 웃었지요. 서영이 그 말을 듣고 실패한 부채를 집어들었지요. 우진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동시에 부채질을 하였지요. 흐물거리는 살이 이리저리 휘었습니다.
바람이 제대로 나올 리 없었지요. 서영의 부채는 접혔다 펴졌다 하다가 한쪽 살이 삐딱하게 벌어졌습니다. 우진의 부채는 부채질을 하는데 손목 쪽으로 접혀버렸지요. 둘이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터졌지요. 서영이 먼저였습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 하더니 이내 참지 못하였지요. 우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말수적은 사내가 소리내어 웃는 것은 서영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요. 완성되지 못한 부채 2개가 마당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본벽보다 따뜻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서영은 마을로 내려갔지요. 빨래터에서 종이를 잘 붙이던 안악을 눈여겨보았던 터였습니다. 그 안악을 찾아갔지요. 이 손이면 충분해요? 도와주시겠어요?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장터 한켠에서 글씨를 쓰던 아이도 찾았습니다. 이거 그려볼래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초를 팔던 노인에게는 짐을 부탁하였습니다. 이건 대신 좀 날라주시오. 노인도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나씩 연결되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지요. 대신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우진은 산을 오르내리며 더 좋은 대나무를 가져왔지요. 마을 여기저기서 종이를 붙이고 말리고 묶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서 손들이 이어지던 시간이었지요. 종이를 붙이고 말리고 묶는 일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서영은 아침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우진은 산을 오르내리며 대나무를 날랐지요. 밤이면 둘이 마주 앉아 완성된 것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삐딱한 살을 고르고 울은 종이를 다시 붙였지요. 손이 닳도록 반복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초여름이었지요. 더위가 확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부채를 찾기 시작하는 시기였지요. 서영은 완성된 부채들을 하나씩 묶었습니다. 크기도 색도 조금씩 달랐지요. 그러나 이전 장터 부채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은 흔적이 있었지요. 우진이 짐을 들었습니다. 서영이 앞장서서 걸었지요.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도망치던 발걸음이 아니었지요. 장터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을 펼치고 부채를 하나씩 올려놓았지요. 줄지어 놓인 부채들이 아침 햇살 아래 놓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순이 다가왔지요. 장터에서 오래떡을 팔아오나기였습니다. 부채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살짝 들어보았지요. 이건 어디서 만든 거요? 서영이 짧게 답하였습니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복순이 부채를 이리저리 살폈지요. 무게를 느껴보고 살을 손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옆에 서 있던 아이에게 건넸지요. 이걸로 해봐라. 아이가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돌았지요. 아이의 얼굴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울음을 그쳤지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지요. 나도 한번 보자. 옆에 있던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가볍네. 색도 다르네.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전에 보던 거랑 다르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서로 들어보고 흔들어보며 비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문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지요. 복순이 바로 물었습니다. 얼마요? 서영은 잠깐 멈추었지요. 한 달의 시간이 스쳤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던 우진의 등 밤마다 살을 고르던 손들,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던 날들이었지요. 서영이 조용히 값을 말하였습니다. 복순이 동전을 건넸지요. 첫 거래였습니다. 이어서 하나 둘 팔렸지요. 사람들이 먼저 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준비해온 부채가 빠르게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팔렸습니다. 천이가 비었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빈자리를 바라보았지요. 손에 동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하였지요. 서영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다 팔렸네요. 조용한 통쾌함이었지요. 우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서영을 보다가 짧게 말하였지요. 당신이 한 거요.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한 거죠? 둘이 마주 보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장터 다른 쪽에서 말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부채 어디서 파는 거야? 아이 손에도 여인 손에도 부채가 쥐어졌지요. 서영은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장터에서 팔려가던 몸이었지요. 지금은 이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에 동전이 묵직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지요. 장터 한켠에 관한 아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팔려나간 부채들을 눈으로 좁고 있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서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부채 하나를 들어 펼쳐 보았지요. 살을 손끝으로 짚어보고 종이를 눌러 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하였지요. 어디서 만든 것이요? 서영이 또렷하게 답하였습니다. 손 모아 만들었습니다. 아전이 부채를 내려놓으며 서영을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장터 물건을 보는 눈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요. 서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옆으로 왔지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 손에 쥐인 부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터에 서영의 자리가 생겼지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먼저 모여들었습니다. 붉은 부채, 푸른 부채, 노란 부채가 천 위에 펼쳐졌지요. 색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인들이 몰려들었지요. 이건 내가 할래? 그건 놔줘요. 서로 먼저 고르려 손이 겹쳤습니다. 눈이 부딪혔지요. 서영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색마다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멈추었지요. 붉은 건 마음을 전하는 색이고요. 푸른 건 오래 가는 인연이고요. 노란 건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뜻을 담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지요. 양반과 하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부채를 들어 살폈지요. 무게를 느껴보고 결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겠어? 한녀는 여러 개를 사았지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부채 더 있느냐? 마님께서 더 가져오라 하셨소. 주문이 늘어났지요. 양반과 안채로 들어가는 부채가 생겼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낮에 양반가에서 보았던 부채가 떠올랐습니다. 접었다 펴던 부채였지요. 가볍고 품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에게 말하였지요. 접히는 걸 만들어야 해요. 오진이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합축선 말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 얇고 고른 대나무가 필요해요. 우진은 다음날 이른 새벽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곱고 얇은 데를 골랐지요. 손끝으로 두드려보고 겉을 긁어보며 하나씩 추려냈습니다. 만나절을 걸려 골란 대나무 몇 줄기였지요. 서영은 형태를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흰색 바탕 검은 선 중심이었지요. 그리고 종이에 글귀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글씨를 잘하는 노인을 찾아갔지요. 젊은 시절 서당에서 글을 익혔다는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글귀를 부채에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부채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획은 단단하였지요. 글씨가 부채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노인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지요. 이 늙은이 손이 아직 쓸모가 있구먼. 며칠 뒤 장터에 저체가 나왔습니다. 선비 하나가 다가와 부채를 펼쳐 보았지요. 글을 읽었습니다. 잠시 멈추었지요. 이건 쓸만하군. 다른 선비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층이 달라졌지요. 여인들만 찾던 자리에 선비들이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영은 우진에게 말하였지요. 더 오래 가야 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름칠을 시작하였지요. 대나무살에 기름을 얇게 발랐습니다. 내 구성이 달라졌지요. 고리도 달았습니다. 장식이 되면서 휴대하기도 편해졌지요. 선비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글이 있는 부채라더군. 어디서 구했소? 저 장터 여인한테서 샀소. 장터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품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장터에서 번 돈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았지요. 종이를 붙이던 안악의 집 앞에 먼저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아악이 나왔습니다. 서영이 엽전을 내밀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당신 몫이에요. 아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을 내밀지 못하였지요. 서영이 안악의 손을 잡아 엽전을 쥐어주었습니다. 받으세요. 당신 손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안악이 엽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글씨를 써준 노인도 찾아갔습니다. 서영이 엽전을 내밀었지요.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늙은이가 뭘 했다고 돈을 받겠소? 서영이 노인의 손을 잡아 엽전을 쥐어주었지요. 어르신 글씨가 없었으면이 부채가 팔렸겠습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이 한참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눈가를 훔쳤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짐을 날라준 노인도 찾았지요. 엽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까지 이리 챙겨 주다니 손이 떨렸지요. 서영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려요. 더 많이 드릴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달라졌지요. 안악은 전날보다 더 일찍 나와 종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붓을 더 정성스럽게 놀렸지요. 짐을 나르던 노인은 산을 오르는 우진, 뒤를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요? 그러나 손이 달랐습니다. 아나이 서영에게 말하였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는데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지요. 아비에게 팔려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값으로 매겨지던 날이었지요. 지금이 사람들도 오래 그렇게 살아왔을 터였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말하였지요. 우리가 같이 만든 거예요. 앞으로도 같이 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아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서영의 자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부채를 펼쳐보다가 서영을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이 부채 사신 행차에 올릴 물건을 찾는다 하던데 옥 아시오? 서영이 멈추었습니다. 사신이요?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라 밖에서 오는 손님들이요. 예물로 쓸 물건을 찾는다 하더이다. 아전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되새기며 장터를 바라보았지요. 우진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이건 더 커진다. 우진이 서영을 보았습니다. 서영의 눈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눈 안의 긴장이 스치는 것을 우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지요. 아까 그 아전이었습니다. 자리를 떠난 줄 알았으나 장터. 어기에서 서영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서영은 못 본 척 부채를 정리하였지요. 그러나 손끝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낮게 말하였지요. 조심해야 할 것 같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터를 한 더 바라보았지요. 사람들 손에 쥐인 부채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부채가 여전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지요. 관아 아전들이 장터를 돌며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씩 물건을 들여다보고 상인들에게 말을 건네치지요.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아전들의 움직임을 좁고 있었지요. 사실 이즈음 나라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온 나라의 사치풍조를 어이 경계하라는 명을 내리신 터였지요. 비단 옷이며 화려한 놀이개며 분수에 넘치는 물건들을 금할라는 뜻이었습니다. 장터마다 관아 아전들이 돌며 물건을 살피기 시작하였지요. 부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색이 곱고 형태가 화려할수록 눈총을 받는 시절이었지요. 게다가 부채를 만드느라 산의 대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는 일이 잦아지자 나라에서 대나무 벌채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그러던 참에 아전이 서영의 자리 앞에 멈추어 선 것이었습니다. 부채를 집어 펼쳐 보았지요. 색과 글귀 형태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부채를 접으며 말하였지요. 요즘 이 부채들 말이요. 서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모양이 점점 교묘해지고 사치가 심해진다 하여 관아에서 눈여겨보고 있어. 아전이 부채를 손에 들고 말을 이었지요. 정조 임금께서 나라 안사치풍조를 어이 경계하라 하셨소. 비단옷이며 화려한 물건이며 분수에 넘치는 것들을 금하라는 명이 내려온 터이요. 부채도 예외가 아니지요. 게다가 이렇듯 많은 대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니 산이 망가진다 하여 대나무 벌채도 규제하려는 것이요. 부채를 접으며 덧붙였지요. 이건 사치를 부르는 물건이요. 조심하시오. 장터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금지라고. 저 부채들이 문제라는 거야?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부 부채가 압수되었지요. 천이가 반쯤 비워졌습니다. 한 달 넘게 손을 모아 만든 것들이었지요. 함께 일하던 안악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돌아섰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영은 방에 앉아 남은 부채를 펼쳐 보았지요. 아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치라서 문제라면이 안에 담긴 사람들의 손은 어찌 되는 것인가? 함께 일하던 아악의 굽은 손이 떠올랐지요. 글씨를 쓰던 노인의 떨리는 붓끝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은 한참 생각하다가 눈이 바뀌었지요. 사치라서 문제라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밖으로 보내면 되겠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이 우진에게 말하였지요. 여기서 못 팔면 다른 데로 팔아요. 사신들한테. 우진이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신 행차이요. 아전이 먼저 말했잖아요. 예물로 쓸 물건을 찾는다고요. 우리 부채가 그 물건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였지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바로 움직였지요. 사신 행차와 연결된 중간 상인을 수소문하였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녔지요. 장터 어기의 포목산 관아 근처에 약재상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지요. 부채를 펼쳐 보이고 값을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여 고개를 끄덕였지요. 길이 열렸습니다. 부채가 장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였지요. 사신 행차가 머무는 숙소로 향하였습니다. 며칠 뒤였지요.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신께 올릴 물품으로 선정하였소.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지요. 소식이 마을로 퍼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지요. 아나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사신한테 간다고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악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지요. 노인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짐을 나르던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여기 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 일 덕분에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내렸지요. 장터에서 팔려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값으로 매겨지던 19살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서영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가요. 몇 해가 흘렀지요.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굶던 집에 밥이 돌고 아이들 웃음이 늘어났지요. 부채를 만들던 손들이 이제는 제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켠에는 부채를 파는 자리가 늘어났지요. 서영이 처음 펼쳤던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안쪽에 기와집이 하나 들어섰지요. 넓은 마당에 단정한 담장이었습니다. 서영과 우진이 그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지요. 서영의 손에는 아름다운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 만들던 흐물거리던 것이 아니었지요. 곱고 단단한 합죽선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지요. 서영이 부채를 펼쳤습니다. 우진이 그 뒤에서 서영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았지요. 부채 뒤로 두 사람의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입을 맞추었지요. 바람에 부채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부부였지요. 그러나 누구보다 긴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팔려가던 여자와 산에서 홀로 나무를 하던 사내였지요.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낸 바람이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을 지켜냈지요. 세상이 값을 먹기더라도 스스로 길을 내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늘 이야기 살펴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